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이야기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자동차 렌트카 있죠? 아하. 오늘 렌트카는 저희 방송에 별로 다룬 적이 없는데 네. 렌트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 보면 길에서 하, 허, 호 요거 달려있는 차 굉장히 많아요. 그게 네. 다 렌터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요. 네. 일단 왜냐하면 자동차가 예전에 소유하고 뭐 부의 과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요즘은 자동차를 직접 사는 사람보다 리스라든가 렌트하면 하는 거. 근데 특히 렌트만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 판매에서 작년에 보면 거의 10분의 1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장기 렌터카 시장이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잠깐 빌리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쭉 빌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역시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니까 뭐 홈쇼핑 그리고 뭐 마트에 가도 이런 판촉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개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홈쇼핑 보더라도요. 네. 그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SK 네트워크스 뭐라는 거 제가 샘플 하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AG 렌터카라든가요. 그리고 롯데가 아마 KT를 인수했을 텐데요. KT 렌터카를요. 그러니까 롯데 보고요. 롯데에서 극장 가면 이 광고 계속 나와요, 하여튼요 이게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하고 각종 할인 혜택 강조하고 뭐 등등 나오니까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크니까 홈쇼핑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럼 시장이 커지고 있다 말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주셔야 돼요. 얼만큼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딴지녀랑 방송은 정말 무서워요. 이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렌트카 업체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네. 여신 전문을 하는 금융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렌터카 전문업체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선 여신 전문업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캐피탈 업체들이 다 합니다. 네. 현대, JB, 뭐 하나, KB금융, 아주캐피탈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장기 렌터카 신규 등록이 작년에 44,000대로요. 요 여신 전문업체 장관가 네. 44,000대, 43%나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렌트카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렌트카 전문 업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T를 인수한 롯데도 있고요. 네. 아주 AJ 렌트카가 네. 있고요. 또 그 SK 그런데 네트워크스. SK 그렇죠. 네트워크스 이렇게 있는데 상위 3개사가 지난해 장기 렌터카 등록수가 8만이나 됩니다. 와. 그런데 장기 렌터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합으로 보면 15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만 대 플러스 아까 4만 5천 대니까 20만 대 정도가 렌트카가 작년에 장기 렌트카로 등록이 됐다. 그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과거에는 차도 무조건 사야 되고 내 차 이런 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들은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20만 대 정도의 렌터카 이 판매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시장이 커지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고 가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대부분이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뭐 이제 법인 위주로 이렇게 하고 높은 분들만 맞아요. 쓰는 거였죠. 이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네. 쓰는 거였는데요. 요즘은 한 2011년, 12년부터는요. 개인들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자라든가 일반 개인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네. 현재 총 고객의 30% 이상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그 광고할 때도 맨날 보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차량 관리 다 해주죠. 정비소로 와서 해주고. 보험료 내주죠. 취득세 등록세 자기네가 알아서 다 내죠. 보험료, 자동차세는 다 내죠. 물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건 사실이지만 한 번에 내는 돈이 좀 부담이 적고요.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뭐 와서 뭐 타이어 갈고 이런 거 다 머리 아픈데 이런 거 다 해주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도 덜하고 좀 편하고 그런 게 있겠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차 한 번 사면 보통 5년, 10년 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3년 계약하면 3년마다 새 차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젊은 분들 이거 새 차 한 3년 타고 나 또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1년마다 바꾸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이런 계약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편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장기 렌터카 시장을 이렇게 크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좀 알아본 적이 있어요.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뭔가 네. 이런 관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운전 연수나 제대로 하고 나서 네. 감시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 시장이 정말 돈이 되는지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먼저 뭐든지 하면 돈은 되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렌트카 사업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될 텐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돈 모으면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네. 50명만 모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법인 하나 이렇게 세우고요.
자동차 50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레드오션이죠. 그러니까 그 레드오션이 그러니까 워낙 복잡한 거 되고요. 그리고 또 단기 렌터카 시장도 제주도 같은 데 심해지니까요. 이렇게 아주 그 돈을 아주 잘 버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네, 거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은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제주도에요. 12월말 현재인데요. 제주도 렌터카 업체가 총 93개가 있다 합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가 대수 자체가요. 항상 보면 렌트가 없는 적 없어요. 제가 공항 가면 한 2년 전에 갔더니요. 공항 가니까 한쪽에 따로 가더니까 여기서 줄서 쫙 렌터카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93개가 있는 거예요. 26,000대요. 이게 보면 이게 많으냐 적으냐 모르겠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요. 제주도에 입도라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4만에서 5만 명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2명 다 한 대꼴. 그러니까 차가 뭐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경쟁이 적다 많다?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체로 중국 사람도 오고 뭐 단체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단체로 가는 사람이 차 한 대씩 빌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뭐 렌터카를 사용하고 뭐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부분 살짝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로코스트,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얘기 많이 그렇죠. 했는데요. LCC. 네, 깜짝 놀랐어요. LCC의 C가 캐리어거든요, 영어로요. 네. 일본은 캐리어가 아니라 R이 들어갑니다. 렌트카. 그 LCR인데요. AJ 로코스트 렌트카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거나 결제하고요. 차량 인수인도까지 셀프 서비스입니다. 요즘 이렇게 조그만 그 우동집이나 이렇게 국수집 아니면 그 카레집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이요. 그냥 돈 넣고 카드로 결제하면 물표 받고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맞아요, 일본식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날 일 없이 딱 자동으로 다 해갖고는 셀프 서비스 하는 건데요. 이게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 가격이 네. 보통 뭐 할인받기 전에 정상 가격이 아무리 소형차더라도 하루에 7~8만 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할인받아갖고 4~5만 원 하는 건데요. 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이게 빌리카라고 AJ에서 만든 건데 설마. 진짜예요, 진짜. 이게 하루예요? 주중이고요. 비수기 전제인데요.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깜짝 놀라요. 경차 7,500원, 이야. 아반떼 등 11,000원, 그랜저 22,000원. 여기까지 하면 제가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라 있는 걸 제가 또 왔는데요. 네. 제네시스 이런 거 보면 비싸잖아요. 한번 타보고 싶잖아요, 저도요. 네. 한번 가서 타보려고. 32,000원. 물론 여기서 세금 내고 뭐가 있겠죠. 네. 32,000원 엄청 싼 거죠.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위원님이 보시는 이 렌터카 쪽에서 관심주, 유망주, 요거 잘 될 거다. 앞서 뭐 여러 가지 렌터카 업체도 있었고 캐피탈 업체도 있었어요. 어디가 네.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카도 있고 공유경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네. 그 흥미로운 거는 하나가 공유경제를 비롯한 렌트카가 하려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우리나라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이런 거 얘기 나왔거든요. 제주도 특히 뭐 제주도나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많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딱 봐서는 제가 작년 말에도 한번 특집할 때도 에즈 네트워크스 얘기했는데요. 에즈 네트워크스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공유 경제 부분 위원님이 강조해주고 계시죠.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이다. 성장성을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AJ 네트워크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좀 긴 시각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